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클립을 만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할 때는요,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원본을 먼저 저장합니다. 그럼 원본을 저장하게 되면 이 파일 형식이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포토샵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 다큐먼트를 누르시면 PSD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썼던 글꼴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갔을 땐 글꼴로 남아있지 않고요. 레스터 레이어, 레스터의 현 상태의 레이어로 남기 때문에 글꼴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미지화 돼버렸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아직 클립과 포토샵 이쪽이 이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JPG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고요. 파일에서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 하고 JPG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로 생긴 이제 웹툰으로 내보내기도 있습니다. JPG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하나 더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한 파일을 이름을 넣고 누르면 이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보면은 출력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렸다가 여기서 저장할 때 줄여서 저장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파일을 여러 페이지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일괄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 놨을 때 한 번에 JPG나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미지 파일로. 그러면 여기서도 크기를 조절해서 OK 누르시면 한 번에 쭉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창에서 캔버스 신규 창 누르면 이렇게 신규 창 누르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화면을 크게 하고 그린다.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를 모아서 소재에 등록한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사용하는 타이틀 이미지나 레이어나 자주 사용하는 효과음 이런 것들을 소재를 등록하고 사용한다 돼 있는데 제작할 때마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여기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여기 이미지가 하나 있죠. 이것도 타이틀 이미지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타이틀.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걸 지우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이미지는 1화를 했을 때 쓰고 2화 했을 때 또 쓰고 이렇게 계속 쓰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쓸 때는 어, 계속 불러서 복사 붙이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 소재에 등록해 놓고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제 요거는 직접 쓴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타이틀이 있죠. 요거 타이틀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 속성에 가시면 요거 이렇게 보이죠. 예, 요걸 누르고 여기서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글자를 쳐서도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렇게 약간 그 디자인처럼 효과를 넣은 거죠. 그럼 얘를 이제 하나 등록해 놓고 소재에 등록해 놓고 계속 쓰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All Materials를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에서 신규 작성을 누릅니다. 여기다가 타이틀을 누르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요거 두 개의 파일이잖아요. 요거 두 개의 파일을 두 개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이 안에다 이렇게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보이죠. 타이틀 이미지. 자, 이렇게 소재를 등록해 놓고요. 파일에서 2화를 만들 때 이렇게 2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 소재를요. 다시 갖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어가 두 개 있죠? 이거를 이렇게 레이어 두 개를 이동으로 끓이면 되겠죠. 이거를 한 번에 하려면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삭제를 하고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폴더로 지정합니다.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폴더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폴더 안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안 보이죠? 예. 얘를 폴더 자체를 여기다가 타이틀이라 쓰고요. 이 폴더 자체를 여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폴더 자체를. 자, 폴더가 올라왔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끌어다 넣어볼게요. 짱 두면 어떻습니까? 폴더 자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끌고 다니기가 폴더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동 툴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를 이용해서 타이틀 같은 거, 뭐 효과음 같은 거 넣으면 이게 편리하게 내가 여기 지정해 놓고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펜 레이어의 참조 레이어를 설정한 다음에 아래 레이어에 채색을 설정하고 넣고자 하는 색상을 간단히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편집해서 자동 채색, 힌트 화상을 사용하여 채색한다. 자, 이게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채색인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채색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우고 자, 아까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요걸로 한번 자동 채색해 볼게요. 여기를 그러면 요 채색을 지우겠습니다. 제가 자, 이 채색을 지우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도 지워야겠죠? 얘도 다 자동 채색을 해볼 거니까 다 날리고 자, 이게 마법봉으로 제가 다 지웠어요. 자, 마법봉으로 채색을 이게 채색 레이어 지우고 채색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마법봉으로 한번 지워봤습니다. 잘 지워졌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위에 펜이 있죠? 펜을 참조 레이어로 만듭니다. 참조 레이어를 설정하고 채색이 이 참조 레이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채색이죠, 여기가. 여기에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색을 넣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색을 얼굴색이다. 그러면 얼굴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얼굴색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색, 그 다음에 옷색, 자, 얼굴이니까 목도 넣어야겠죠. 여기서 얘는 좀 다른 색으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편집 메뉴에 가서 여기 가면은 자동 채색이 있습니다. 자동 채색. 그래서 힌트 화상을 사용하여 채색한다. 자, 누르면 오케이 있죠?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줍니다. 힌트 화상을 줬기 때문에 그 힌트 화상을 가지고 채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위에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하나 생기기 때문에 저기서 여기를 이제 마법봉으로 또 지우겠습니다. 마법봉으로 여기 지우면 되겠죠? 마법봉을 3개 오차를 5 정도로 놓고 그 다음에 영역 확대 축소도 5 정도로 놓고요. 자, 인저 픽셀도 선택하고 여기도 다 선택한 다음에 복수 참조를 레이어로 한 다음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복수 참조가 레이어가 되어 있어야만 여기를 지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바깥을 이게 흰색으로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뽑고요. 자, 이렇게 뽑았는데 이 색이 어떻습니까? 좀 약간 좀 맞지는 않죠.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았을 때 이런 색을 보는 겁니다. 색감을 보고 여러분이 그 색감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눈은 그 색감에 맞게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은 이렇게 흰색으로 다시 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감을 보고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동 채색인데 힌트 책을 주게 되면 좀 더 잘 칠해준다 이거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동 채색 방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 스튜디오에는 이제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레이어에 네 가지 그 속성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참조 레이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밑그림 레이어라고 하고, 네 번째는 레이어 잠금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한번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이제 이 네 가지 속성이죠.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요 위에 있죠? 여기를 한번 보는데요. 첫 번째, 아래 레이어에서 클리핑 마스크는 색이 삐져나가지 않게 그림자를 표현할 때나 지정한 곳의 질감을 바꿀 때 쓰인다. 돼 있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클리핑. 첫 번째 여기 클리핑입니다. 자, 여기서 채색을 우리가 이렇게 했죠? 채색을 했는데 이 채색을 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어, 그 명암을 넣을 때는 이 채색을 한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명암을 넣을 때는 머리색도 있고 이 피부색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채색할 때 머리색하고 피부색을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채색을 할 때 먼저 얼굴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얼굴색을 자 이렇게 칠해 보죠. 제가 물론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찍어보자 뭐 이렇게 찍어서 채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채색을 했고요. 머리색은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에 더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채색을 했다고 치고요. 너무 브러쉬를 크게 해가지고 브러쉬를 좀 작게 한 다음에 이 브러쉬 크기 잡기는 여기 키보드에 꺽쇠 있죠? 좌우 꺽쇠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잡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여기도 흰색. 자,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피부색이고요. 여기다 피부색이라고 쓰겠습니다. 피부색.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머리색.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머리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머리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할 거니까 레이어를 피부색에서 없애서 머리색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머리색을 복사됐으니까 여기를 머리색으로 바꾸면 되죠. 자,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눌러볼게요. 머리색 누르면 자, 여기 사라지죠? 이 피부색의 여기 부분을 피부색으로 조금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피부색을 넣고요. 머리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머리색이 들어왔죠? 지금 피부색과 머리색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요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면 요게 이제 클리핑 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클리핑 할 거냐? 머리색을 내가 클리핑 하겠다. 그럼 머리색 위에다가 하면 됩니다. 여기서 클리핑 레이어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그 분홍색 스타일의 그 바가 생깁니다. 자, 레이어 2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이 머리색을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자 넣을 때는요.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습니다. 스포이드 찍을 때 Alt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됩니다. 스포이드를 찍으면 자, 이 스포이드가 찍혔죠. 자, 그러면 머리색입니다. 머리색에서 자, 이 그 클리핑 마스크 한 거, 클리핑 레이어 한 거, 요거를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막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막 그려봐도 어떻습니까?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머리색이 지정된 곳만 지금 이게 나옵니다. 자, 이 안으로 피부색 막 가볼까요? 아, 이렇게 가봐도 안 됩니다. 예, 머리색으로 내가 해놨기 때문에 이 머리색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피부색. 피부색에다 놓고 다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피부색에 그 클리핑을 하는 거죠. 자, 클리핑을 누르고, 자, 여기서 피부색이니까요. 피부색보다 약간 어두운 색을 누른 다음에 한번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막 해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해보려고 해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클리핑이기 때문에. 이 클리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명암을 넣었다고 하고 지금 했잖아요. 지금 명암을 넣었는데 명암 같지가 않죠. 약간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합성 모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표준에 합성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곱하기 있죠? 곱하기를 누르시면 자 완전 진해지죠? 여기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약간 줄이면 굉장히 스며듭니다. 예, 스며드는 모습으로 줄어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성 모드에 가서 곱하기 한 다음에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면 어떻습니까? 예, 불투명도를 한 30, 40 정도 놓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약간 여기를 좀 이렇게 밝게 하고 싶다. 이게 빛이 오니까요. 이렇게 밝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또 이 머리색에서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면 요 레이어는 요 밑에 클리핑을 하면 요 밑에 클리핑을 바라보느냐? 아닙니다. 이 머리색 클리핑이 없는 곳을 바라봅니다. 이걸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제일 첫 번째 있는 요거 클리핑 바로 아래에 있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이제 약간 밝은 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은 색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뭐 스프레이에서 보면은 이게 에어 브러쉬 있죠? 에어 브러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약간 밝은 색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밝은 색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렇게 클리핑 한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진 않는데 이것도 한번 막 해볼까요? 밖으로? 안 되죠? 예, 일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얘도 약간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 약간 줄어드는데 표준에서 여기 보면은 발광 닷지라고 있습니다. 발광 닷지를 누르면 약간 이런 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색으로 약간 변해가지고 조금 더 어, 거기에 스며든 느낌이 들지만 약간 빛을 받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광 닫지를 눌러서 우리는 합성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조 레이어는 뭐냐? 참조 레이어는 다른 레이어로부터 참조 레이어만을 참조해서 채우기나 그리기가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 바깥에다가 배경을 먼저 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콘티 할 때도 배경 넣고 그림 그린다 그랬잖아요. 캐릭터. 자, 그럼 배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경.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배경이 있나 볼까요? 자, 여기 이런 배경들이 있죠. 이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배경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실이다 치면 교실이 있을 텐데 이게 교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크라우드 형태의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자, 끌어다가 넣어볼게요. 넣으면 다운로드 실행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하면 여기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을 때 1이 보이죠? 1을 누르시면 쫙 갱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내리고 다시 이거 한번 누르면요, 이렇게 크라우드가 없어졌죠. 이거 왜 그러냐면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커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있죠? 예, 요거를 제가 채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한참 내려야겠군요. 여기 머리색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내려왔죠? 예, 피부색 밑으로 내려야겠군요. 피부색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부색 밑으로 내렸는데, 이게 지금 이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 조이스틱 같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이 메뉴 나오는데 요게 화면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화면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예. 내가 알맞는 환경으로 이렇게 화면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좀 가깝게 하고, 여기 두 번째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요거는 이걸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 있죠.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놨다. 배경을 이 상태에 놨으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채색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옷 색깔이잖아요, 지금. 그죠? 옷 색깔은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칠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얘를 옷 그냥 채색 하자. 뭐 채색, 다른 거 다 할 거니까 채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색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색깔을 했잖아요. 저 어때요? 채우기가 잘 안 되죠. 일일이 이렇게 막 눌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주 가벼운 그런 그림이니까 눌러도 되지만, 복잡한 그림일 경우에는 하루 종일 채색을 눌러야 됩니다. 채우기를.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여기에 보시면 참조 레이어를 하라고 되어 있죠? 참조 레이어를 해서 채색을 해라. 그러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조 레이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채색을 하라. 그렇죠? 그럼 여기 펜이 여기 있고요. 펜이 있고, 여기 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배경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요 채색을, 자, 다시 볼까요? 참조 레이어만 이용해서 채색해라. 그럼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이걸 붙여야 되는데, 자, 이걸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붙이지? 채색만 여기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참조 레이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밑에다 붙여놨더니만, 예, 예.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계속 눌러도 똑같이 할까나? 예, 이럴 때는 위에 있으니까 어차피 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있죠? 예, 요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참조 레이어를 했으니까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채우기의 복수 참조해서 여기 보면은 참조 레이어로, 아까는 레이어 했으니까 참조 레이어를 하면 됩니다. 참조 레이어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에 붙었죠. 여기 약간 이렇게 떨어진 게 있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참조 레이어를 여기 선택해 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었죠. 얘도 이렇게 해서, 예, 뒤에 배경이 있어도 참조 레이어를 해놓으면, 이렇게 펜에다가 참조 레이어를 해놓으면 그 펜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예, 만들 수가 있다. 약간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금방 되죠. 예, 아까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조 레이어 설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그림 레이어 설정은 저번에도 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밑그림 레이어 설정.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콘티를 만들었을 때 콘티를 아까 제가 이게 없앴는데요. 콘티가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콘티였죠. 자, 그러면 채색을 쭉 지워보겠습니다. 채색을 쭉 지우고 배경도 없애고요. 저기 뒤에 보면 콘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콘티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채색을 한다. 다시 채색을 하나 만들어서 해볼게요. 이게 이제 채색이다. 그러면 제가 한번 채색해 볼게요. 아이고, 흰색이구나. 이 다른 색으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됐죠? 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참조 레이어를 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시 레이어로 바꾸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콘티 밑에 있는 레이어 때문에 이게 다 안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콘티 레이어를 밑그림 레이어로 바꾼다 하면은 이렇게 하늘색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다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채색되죠. 자, 밑에 있는 콘티를 보면서 채색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밑그림 레이어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밑그림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잠그는 게 있습니다. 밑그림 레이어가 아니고 이거는 그 잠금입니다. 레이어 잠금인데, 자, 레이어를 잠궈버리면요, 여기서 레이어를 이렇게 잠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이거 레이어 잠금을 딱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잠궈버렸기 때문에 잠금을 해제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잠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명 픽셀 잠금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투명 픽셀 잠금? 이거는 뭘까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까 했으니까 이거를 지우고 우리가 그림을 다 그렸죠. 이렇게 다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잘 보시면 이 검은색이 이 머리색하고 너무 괴리감이 든다.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 제가 하는 것이 투명 픽셀 잠금입니다. 여기도 잠깐 이렇게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펜에 보면 이 펜이 이렇게 펜 레이어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벡터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벡터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스터화를 해야만 투명 픽셀 잠금으로 이 선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펜을 레스터화 했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다섯 번째 투명 픽셀 잠금을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생겼죠? 그 상태에서 이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머리색 있죠? 머리색을 찍겠습니다. 찍고 약간 더 두꺼운 색으로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자, 어떻습니까? 에어브러쉬로 그리니까 자, 이렇게 딱 그리니까 머리색이 약간 이 색과 같이 조화롭게 됐죠? 조금 더 두꺼운 색으로 되겠네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주면은 약간 이게 그 색상이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명 픽셀 잠금을 하고 딱 보시면 약간 머리색이 좀 더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어떻습니까?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되겠네요. 그죠? 약간 위에 색하고 좀 배색이 조금 어울리려면 약간 요 색깔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선이 약간 이 선하고 맞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한꺼번에 전체 선을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다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편집 메뉴에서 선색을 그리기색으로 변경하면 한 번에 변경되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명 픽셀 잠금까지 진행했습니다.